안녕하세요, 한사빠입니다. 네, 항상 저 혼자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다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는 저도 아빠잖아요. 저도 아빠고 계속 공부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저도 배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모시는 초대 손님은 이재경 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재경 원장님은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처음 뵙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도 ICT를 활용한 영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원장님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오늘 원장님한테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용인에서 전략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다니셨었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마이너로 비즈니스를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미국에서 얼마나 사신 거였죠?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살다 온 것 같아요. 현직에서 일도 하셨다고요? 네, 현직에서 일도 하고 마스터 하고 일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결혼하시면서 학원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결혼은 사실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하시고. 네. 네, 네. 미국에서 하고, 네,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약간의 직업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났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원장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제가 웅진 컴파스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러저런 서비스를 가지고 제가 사업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정 사업 분야에 있어서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찾다가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가 그때는 공부방을 하셨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ICT를 활용해서 굉장히 수업을 잘 하고 계셨고 주변에도 굉장히 좋게 소문이 나서 저희가 특별히 모시고 원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얘기 잠깐. 네, 저희 그때 이제 빅박스 안에서 이제 지금은 빅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파닉스 책으로 같이 빅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수업도 했었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작가님하고 같이 일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ICT를 어떻게 아이들하고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꽤 여러 개를 찍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원장님하고 나눌 얘기가 이런 ICT를 활용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눠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또 아니면 이제 실제로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아직도 여전히 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은 이제 그걸로 그렇지 않고 ICT를 활용해서 하셨고 학원 이름도 보니까 또 전략 영어 학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우선 왜 전략 영어 학원이라고 하셨는지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지 하고 ICT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게 되셨던 계기가 뭔가 있으신지 그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ICT를 먼저 하게 된 계기는요. 일단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풍성함을 더해주고 싶었었어요. 약간 입체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어떤 전통적인 영어 방식 같은 경우는 영어 학습 방식이라고 하면 그냥 책을 보고 뭐 ICT를 활용하는 부분은 그냥 리스닝 정도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언어를 배우는 건 있어서 그 나라를 직접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좋은 매개체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들도 많잖아요. 이런 거를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칠판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TV나 이제 전자칠판으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책들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태블릿도 같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를 하나 공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정말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영민 문화권에서 그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구글 서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하신다고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전략 영어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추구하는 영어 교육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단 기질 자체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미 쌓아온 것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리딩에 조금 더 강세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어떤 친구들은 뭐 리스닝에 좀 더 잘하는 친구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반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이제까지 어떤 학습 능력이나 영어적 능력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같이 똑같은 걸로 하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보였어요. 아이들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의 노력과 아이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방향과 어떤 포커스를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교육공학 석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미래 교육의 방향은 개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는 이제 사실은 개인화 교육을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 학습 성향이라든지 학습 속도 아니면 관심사에 맞춘 이런 학습을 해줄 수 없는데 지금 원장님은 그런 거를 추구를 하셨었고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책만 활용한 게 아니라 다양한 ICT 자료들 그다음에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런 수업에서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어떤 전략을 짜주시고 그대로 수업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ICT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거부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건 없으셨나요? 초반에는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일단 태블릿이 게임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학습용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 태블릿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이제 더 안심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금 무기가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엄마 저 숙제해야 돼요. 저 태블릿 써야 돼요. 라고 가지고 가서 숙제를 안 하고 네, 숙제를 안 하고 그쵸?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동영상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처음에는 좋아하셨고 약간 이게 우려가 살짝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 아이와 엄마 간의 밸런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내가 숙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 리스닝이나 뭐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엄마한테 그 정도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께서는 약간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풀어주시죠. 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숙제를 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이네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는. 그럼요. 지금 자기가 주어진 1시간을 뭔가 자기 시간을 쓰겠다는 집념 하에 그 정해진 수업이나 이제 홈워크를 굉장히 빨리 집중해서 하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려고 애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겠네요. 아주 훌륭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로 해보신 분들, 현장에서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고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성과가 나오느냐, 부모님들이 만족하시느냐 이런 부분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해서 뭐 이렇게 어떤 감사를 표시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제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저를 이제 많이 신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그냥 아이가 재밌게 그냥 영어 공부를 하나보다라고 좀 지켜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아이가 어떤 아웃컴을 딱 가지고 왔을 때 그제서야 정말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ICT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은 공부량이 좀 적은 거 아니야? 너무 액티비티 위주로만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공부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 편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즐겁게 잘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ICT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으로만 할 때는 지루하고 뭔가 판에 박힌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ICT를 활용할 때는 자기가 찾아볼 것도 많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익숙하게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있어 하겠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제가 정리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저는 사전을 찾아서 찾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전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파고를 돌리려고 해요. 번역을 바로 네네, 해버리려고. 번역을 바로 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자, 네이버 영어 사전을 사용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아이들 탭에는 네이버 영어 사전 앱이 하나 깔리게 됩니다. 자, 이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아이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파파고가 아니라 영어 사진을 찾는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바로 클릭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접근성이나 아니면 아이가 무언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액션으로 통하는 그 길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지금 ICT를 활용한 이런 걸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능력들을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교육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생각이 되게 좀 멋지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멋지다고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영어의 어떤 학습적인 환경을 바라봤을 때 영어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걸 좀 많이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은 이 영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어를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영어가 목표가 되는 것보다 영어를 조금 밖에 알지 못해도 지금 기초 레벨 정도가 되더라도 이거를 그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자기 주도적으로 그거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례로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해외 선수들에 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에서 찾으면 사실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제 네이버에서 한계가. 그쵸. 네네. 한국어로 이제 검색이 된 거는 한국어로 적혀 있는 것밖에 그쵸.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알려줬어요. 구글에서 그 사람의 스펠링을 치면 그 사람의 최근 기록들이 월드 레코드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인터뷰 기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리스트를 쭉쭉쭉쭉 만들어서 진짜 찾아보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사람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동기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든 찾아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동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테니스 선수였고, 어떤 친구는 뭔가 게임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활용을 하는 거고, ICT를 활용을 하는 거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지금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어를 이 툴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영어를 배우는 거는 사실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조금 많이 세계관의 생각을 확장. 네. 네.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안다는 거는 이미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겠다라는 어떤 자세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책에다가도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영국 이제 철학자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다양한 언어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세상이 넓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영어를 했을 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1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영어를 정말 생활로 겪으셨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썼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걸 직접 느끼셨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됐었던 거죠. 그렇죠. 네, 다른 과목들을.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슨 약간 외계어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니까 더 클리어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로 좀 많이
용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한자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조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근데 영어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단어들이.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언가 전공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유학 간 친구들이 많은 케이스에서 저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 꿈이었고 영어를 좋아했지만 제가 영어를 20살 대학교 가서까지는 거의 회화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카투사를 가게 됐거든요. 미군 부대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는 진짜 서바이벌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전 다행히도 영어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그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그때 저한테는 진짜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 말하기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언어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했을 때는 어떤 입시로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내가 생활에서 필요한 꼭 도구로 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영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일예로 이제 저희가 하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케이스를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경제라던가 이제 사회에서도 굉장히 조금 어느 한 부분에 집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 이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내용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글로 바로 갑니다. 구글로 가고 영어로 검색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딱 보고 한번 영어로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라고 할 법하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띄워놓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다 보면 애들애가 무슨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 예로 GDP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GDP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일단 GDP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어떻게 GDP를 몰라? 막 이렇게. 고등학생이요? 네, 고등학생이요. 네. 네,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이. 네,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인데 GDP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경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경제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경제를 깊게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상식 수준에서 알 수 있을 법하게 그리고 영어로도 알 수 있을 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구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가서 그러면 GDP가 뭔지 이게 뭐의 약자인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모르는 게 있을 때 영어로 찾아보고 영어로 답을 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공교육이나 아니면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정해진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다 맞춰서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알면서도 이제 못 하시는 건데 지금 네.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해주신다는 거를 들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아이들이 활용을 잘 하게 되다 보니까 더 힘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